당신은 오늘도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났나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망쳐버렸나요?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를 화나게 만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없다고요.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분노는 사실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라고요.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평생에 걸쳐 탐구한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통찰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화를 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자녀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릴 때, 친구가 약속을 가볍게 어길 때 말이에요.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평화로웠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칼 융은 수십 년간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 특히 분노나 혐오 같은 부정적 감정은 사실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욕망, 우리가 나쁘다고 배운 감정,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특성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한 자아의 일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더욱 강력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 중 많은 부분이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낙인 찍힙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고 숨기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식 아래로 내려가 그림자가 되어 우리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결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표현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로 투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투사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나 특성이 유독 눈에 거슬리고 화가 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가 자극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동료의 이기적인 모습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한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기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나약한 모습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싫어요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난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근 말했습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행동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타인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흔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의 직장 상사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굴욕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그 상사가 당신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왜 그 말이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을까요? 어쩌면 그 비판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고 있던 비판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쩌면 당신도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상사의 말은 단지 방아쇠였을 뿐, 진짜 총알은 당신 안에 이미 장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면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무력하고 타인의 행동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화가 당신 내면에서 나온다면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그림자 통합의 힘입니다. 그림자 통합이란 우리가 거부하고 억압해온 자아의 어두운 면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부분들을 숨기고 부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안에 이기심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불완전함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 쌓아온 자아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근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쪽짜리 자아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밝아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림자 통합의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순간을 붙잡으세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할까?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이 부인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의 허영심을 참을 수 없다면 당신 안에도 인정받지 못한 허영심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어쩌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운 욕망으로 여겨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의 나태함을 경멸한다면 당신도 쉬고 싶고 느긋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의 공격성을 무서워한다면 당신도 화를 내고 경계를 세우고 싶지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요.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둠을 부인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둠은 무의식 속에서 통제되지 않은 채 폭발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잔혹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악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그들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어둠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나쁜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통합의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그대로 행동에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에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당신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 안에 이기심을 부인한다면 그 이기심은 무의식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희생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분노를 쌓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을 도와주면서도 그들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화를 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된 그림자의 작동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이기심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배려할 것인가.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고, 그래서 훨씬 건강합니다. 수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수 있다는 것, 질투할 수 있다는 것,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성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한 인간이 되세요. 그림자 통합의 세 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장 섬세한 단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무작정 폭발시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억누르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분노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야 합니다. 분노는 종종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난다면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노라고 말해야 했는데 예스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킨다면 타인의 행동이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 안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당신이 인정받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인정을 주세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추구하세요. 당신이 쉬고 싶다면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세요. 그림자는 그것이 억압될 때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때 그것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림자 통합의 가장 놀라운 결과는 타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받아들일수록 타인의 행동이 당신을 덜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한다면 타인의 이기심을 보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인다면 타인의 나약함을 보더라도 그것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벗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자 통합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거부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반쪽짜리 자아로 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체면을 중요시하고 조화를 강조하고 튀는 것을 경계하도록 배웁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억누르고 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병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내면의 우울로 표현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신은 웃으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당신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들이 당신의 억눌린 분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당신은 진짜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착한 자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습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닐까? 왜 나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쁘다고 여겨 더욱 억압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우울해졌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가 억압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융의 통찰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화가 난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쉬고 싶다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당신이 인정받고 싶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림자 통합의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모든 그림자를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층층이 쌓여 있고 인생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인정한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성자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림자 작업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상담자, 치료사와 함께 이 여정을 간다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신이 부인하는 것을 부드럽게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이 당신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놀랍습니다. 첫째,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해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배울 것이고 거짓이라면 흘려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타인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친구, 완벽한 자녀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그들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셋째, 당신은 더 창조적이 될 것입니다. 윤근 그림자가 엄청난 에너지의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것들 속에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합할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혁신가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하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넷째, 당신은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을 모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진실한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전쟁은 끝이 없고
지치는 싸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부를 계속 부인하고 억압하는 한, 당신은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그 싸움은 끝납니다. 당신은 자신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인과의 화해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름진 부분도, 칙칙한 부분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볼 때도 같은 정직함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실천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까? 이 감정은 정말 이 사람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내 관한 것일까? 이 질문만으로도 당신은 투사에서 벗어나 자기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타인을 탓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당신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나는 항상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화가 나는구나. 나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지는구나.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발견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융은 글쓰기가 무의식과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던 순간, 불안했던 순간, 질투했던 순간을 써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자극했는지,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지, 그것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는지 탐구해보세요. 글을 쓰다 보면 당신은 의식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에서 꿈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당신을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는 사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당신 자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대면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며 삽니다. 그들은 항상 타인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운을 탓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도덕적 행위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악을 인식할 때 우리는 타인을 덜 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모를 때 우리는 선의로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통제하고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타인에게 더 관대해집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당신의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화를 그들에게 쏟아붓는 대신 당신 내면으로 가져오세요.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알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온전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적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보세요. 당신의 분노를 저주가 아니라 초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 안에 이미 있던 것을 깨울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